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평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본의 오디오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평원님도 일본 브랜드 많이 기억나시죠? 그럼요. 예. 어떤 브랜드 좀 좋아하시나요? 일단 제가 작년 1월달에 이제 오사카 한번 예. 출장을 가고 예. 에어타이트 본사 방문을 했었어요. 예. 진공관 앰프로 워낙 유명한 회사인데 네. 그 전부터 에어타이트에 대한 약간 로망 같은 게 있었어요. 일단 그 걔네 셋이 예. 색깔부터가 네. 좀 예전에 어떤 로망으로 자리 잡았던 그런 오디오 이미지여갖고 네. 상당히 이제 애착이 갔던 브랜드인데 확실히 그 소리도 들어보고 예. 그 제작 과정을 보니까 좀 이렇게 신뢰도 네. 이런 게 더 급상승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저는 딱 일본 오디오 생각하면은 7, 80년대 일본이 가장 경제적으로 막 융성했을 때 그 당시에 일본의 유수의 메이커가 오디오를 다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막 오디오들 많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뭐 오디오 뭐 리뷰하고 그럴 때 막 그 뭐 헤리티지 막 일본 오디오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면 그 당시에 기기들 목록이 쫙 나오거든요. 보면 되게 재밌어요. 뭐 지금은 아큐페이즈 저희가 네. 몇 번 리뷰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데노리나 마란츠 뭐 이런 브랜드도 생각이 나고 특히 그리고 예전에 막 소니 SCD1 디지털 포맷을 개발한 브랜드가 직접 CD 플레이어를 다 만들고 막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스테이프를 많이 들었던 세대니까 저만 해도 네. 그때는 이제 뭐 아이와 이런 거 하면은 그렇죠. 이 진짜 아이와 하면은 좀 알아주는 그 당시 포터블 쪽에서는 네. 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아날로그 쪽으로 가면 카트리지 쪽은 일본이 꽉 잡고 있다고 해도 전 세계 과언이 최강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 들어가는 뭐 스타일러스나 캔틀레버도 예. 진짜 일본에서 만드는 경우가 거의 맞아요. 90%거든요. 알고 보면 다 일본의 OEM 해서 만든 그렇죠. 자기네 레이블만 붙여가지고 예.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많고 지금도 뭐 그런 경우 상당히 많죠. 예. 특히 진짜 김 회장 말씀대로 그 아날로그 쪽에 정말 강국이에요. 그래서 옛날 막 80년대나 이때 그 일본에서 나왔던 턴테이블이 기라성 같은 모델들이 정말 많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일본은 국민성인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그 당시에 나왔던 막 수십 년 된 뭐 반세기 지난 이런 것들도 지금도 계속 오버홀하고 뭐 그렇죠. 해가지고 지금도 뭐 애지중지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생각해 보면 무슨 뭐 캐누드, 뭐 빅터, 뭐 예. 오만 브랜드가 다 턴테이블을 다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한번 야마하의 GT5000 그거를 막 구입을 할까 막 한참 빠져 있다가 예산 때문에 좀 포기했는데 그렇죠. 야마하가 그 대표적입니다. GT 시리즈 턴테이블 그 당시에 정말 굉장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플린스가 이따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GT가 자이건틱 앤 트레먼더스예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크고 무시무시한.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덩치로 압도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쇼담이고. 예. 그래갖고 참 독특한 구조인데 나오는 소리 보면은 네. 와, 얘네가 진짜 턴테이블도 장난이 아니게 만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네. 정말 김현희 말씀대로 그 당시에 GT 시리즈들 보면은 뭐 지금 봐도 정말 잘 만들었다. 예, 감탄이 나올 만큼 여러 가지 기구적인 디자인이나 뭐 진동 감쇄라든가 편의성까지 또 일본 기기들은 상당히 사용자를 배려한 그렇죠. 그런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마음에 들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야마하 얘기 나왔으니까 야마하의 턴테이블 뭐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지금은 뭐 AV 리시버나 앰프나 뭐 소스기기 이런 것도 상당히 유명하죠. 그렇죠. 예. 근데 알고 보면 야마하가 정말 스피커를 또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알고 보면 1968년도에 스피커를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무려 70년대 중반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NS1000, 2000 이런 거를 그때쯤 벌써 개발을 했었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미 베릴륨 트위터를 썼었어요. 그렇죠. 예. 피아노, 뭐 드럼 이런 악기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리를 내는 거는 정말 잘 만드는데 오디오 기기 중에서 직접 소리를 내는 거는 스피커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악기를 만들었던 노하우나 그런 역량이 예. 스피커에서 더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들을수록 스피커는 야마가 정말 예. 숨은 고수 같아요. 은둔 고수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악기를 만드는 회사가 스피커를 만든다. 예. 그런 거 보면은 저기도 갑자기 생각납니다. 링드로프와 저쪽 스타인웨이 스타인웨이. 피아노하고. 그쪽이랑 협력해가지고 또 스피커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죠. 또 일본 브랜드 중에 키스 어쿠스틱
스도 그렇죠. 그 기타 만드는 그 공장에서 직접 예. 인클로저도 직접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기하고 스피커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피커와 그 또 녹음된 재생음을 또 재생하는, 녹음을 재생하는 이 스피커와는 소리를 내는 또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확실히 악기를 만드는 데에서 얻은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이 스피커 제작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어쿠스틱 악기는 기본적으로 인클로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피커도 역시 인클로저가 있고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음을 확산시키고 또 음을 방해하기도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는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마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새로운 라인업을 정비해서 스피커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NS5000 이런 모델도 그 중에 하나고요. 플래그십 스피커고 NS2000A라는 그렇죠.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 리뷰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북쉘프 스피커를 2종을 내놨는데 그게 국내에 수입이 돼서 저희가 한번 공수를 해왔습니다. 하나는 NS600A, 그건 지난번에 리뷰를 했고요. 하나는 NS800A, 600A보다 한 등급 위에 그렇죠. 상급 북쉘프입니다. 저희 양옆에 놓여져 있는 이 스피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NS800A라는 스피커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NS800A 보시듯이 NS600A보다 일단은 인클로저도 크고 미드베이스 우퍼 구경도 크죠. 네. 일단은 그 2A, 트위터와 미드베이스 우퍼 두 발을 채용한 저음 반사형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일단 트위터는 이게 돔 타입 소프트돔인데 소프트돔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미드우퍼랑 진동판 재질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600A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가 자체 개발한 자일론이라는 인도 네. 합성 섬유하고 네. 그다음에 뭐 업라이트나 이제 그랜드 피아노에 들어가는 음향 네. 사운드보드 재질로 많이 쓰는 가무비나무 그렇죠. 펄프를 예. 섞어서 만든 그 진동판을 트위터 돔하고 네. 그다음에 미드우퍼 콘 그 예. 진동판에 같이 써갖고 음색적 통일성도 높이면서 네. 그리고 뭐라니까 예전에 이제 아까 이제 코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얘네가 소프트돔하고 하드돔 같이 개발을 했던 회사잖아요. 그렇죠. 하고 그 두세 개의 좋은 점을 이번에 새로 개발한 이 진동판을 통해서 좀 얻어내려 했던 것 같아요. 하이엔드 브랜드들, 스피커 메이커들이 베릴륨을 상당히 많이 쓰죠. 그렇죠. 예. 포칼 같은 경우 예전부터 많이 사용을 했고, 그다음 미국의 대표적인 하이엔드 스피커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매지코도 베릴륨 많이 사용을 하고, 제가 또 레퍼런스를 쓰고 있는 라포트, 제가 아트리아가 뒤에 있는데 라포트도 베릴륨을 많이 쓰죠. 예. 근데 이제 야마는 이제 베릴륨은 됐고, 그렇죠. 우리는 더 좋은 진동판을 개발할 거야. 그래서 개발한 게 이 자일론이라는 그렇죠. 소재죠. 그래서 그게 2017년에 이제 그 NS5000에 네. 좀 투입이 됐는데 그때 그 유닛을 전부 다 통일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음색적 통일성도 구했고, 근데 이번에는 거기다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가문비 네. 나무 나무 펄프를 섞어서 네. 좀 더 다른 음색을 내고 그러면서 코스트 다운도 좀 시킨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트위터가 3cm, 미드베이스 우퍼가 16cm, NS600A가 13cm였는데 이제 3cm 정도 그러니까 대폭 늘어난 모습입니다. 6.5인치 미드우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드라이브 유닛도 중요하지만 이제 인클로저나 내부 구조, 포트 디자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면은 이 인클로저나 이런 것들 보면은 피닛 엘리먼트 메서드라고 해가지고 유한 요소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클로저를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비율 적당히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그렇죠. 해가지고 내부 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장 음향적으로 좋은 그런 모양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마도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평행한 두 면 사이에 이제 주파수가 발생을 해서 부딪히게 되면 정제파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도 위에서 보면은 평행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뒤로 가면서 이게 좀 좁아지는 그렇죠.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 후방으로 나오는 이제 에너지들, 주파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이제 혼잡한 공진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마가 또 상당히 독특한 그런 해법을 좀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RS 챔버라고 예. 그 레저넌스 서프레션 챔버라고 그래갖고 네. 그러니까 케프의 그 MAT 기술이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목적은 똑같은데 좀 그렇죠. 다르죠. 이제. 그걸 구현하는 방법이 다른 건데 네. 얘네가 이제 공개한 그 사실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트럼펫 그 예. 뒷부분 예. 그러니까
이 나팔이 있는데 양 사이드 손잡이가 있는데 그 길이가 좀 다른 네. 그 튜브를 붙여서 일종의 이제 그 트위터 후면파를 예. 소멸시키는. 그렇죠. 그래갖고 후면파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공진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 안에 인클로저랑 부딪히면 또 진동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 네. RS 챔버를 만들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중고음이 좀 더 깨끗하고 정확하게 나오는 그리고 네. 노이즈, 그러니까 SMP를 되게 좋게 하는 그런 기술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클로저 이제 내부에서 미드베이스 특히 이쪽에서 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 또 하나 좀 뭐 장치를 넣은 게 있어요. 보니까 앱소버티브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흡음기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내부 정제파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 솜이나 울 뭐 이런 예. 걸 넣었었잖아요. 근데 예. 그러면은 내부를 꽉 채우게 되니까 내부 용적이 줄어드는 그런 불이익도 있지만은 그렇죠. 원음을 좀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얘네는 그 튜브 모양의 흡음기, 예. 소음기를 달아갖고서 효과적으로 내부 용적도 확보하면서 정제파를 효과적으로 없애는 그런 예. 기술이 또 한 번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스피커 내부 구조나 뭐 이런 내부의 뭐 설치나 이런 장치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스피커 인클로저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게 방이에요, 방. 전문적으로 오디오를 이제 그 테스트하고 듣고 이러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방 전체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뭐 정제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불규칙한 그 반사음들 이런 거 조절하기 위해서 막 룸튜닝제 많이 써가지고 네. 저도 여기에 이제 많이 룸튜닝을 조금은 해놨는데 근데 그런 거랑 유사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코라님이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인클로저 내부에도 룸 튜닝이 필요하다. 인클로저 튜닝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갖고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락 라이브를 쓰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이 인클로저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로운 주파수를 예. 없애는 작업이 요즘에는 진짜 핫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야마하도 내부에 어떻게 보면 룸 튜닝제를 네. 예, 적재적소에 개발해가지고 넣어놓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PCB 내부에 그 크로스오버 PCB 이쪽 보면은 뭐 문드로프나 뭐 좋은 소재들 많이 썼고 그리고 그 후면 바인딩 포스트와 굉장히 짧은 거리에 그 손실을 최대한 억제한 그런 모습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600A 같은 경우는 저역 하한이 47Hz인데 이거는 40Hz까지 내려가죠. 그렇죠. 7Hz면은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내부 용적에 확장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퍼 공기를 저음을 이제 밀어내는 우퍼 사이즈가 예. 늘어난 데 따른 당연한 예. 그 전리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고역 쪽은 똑같습니다. 600A랑 800A는 똑같아요. 65kHz인데 굉장히 높은 대역까지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물론 이제 마이너스 10dB.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죠. 그때 되면은 많이 음압이 떨어진다. 하지만은 얘네가 굳이 마이너스 10dB 기준으로 이렇게 40Hz, 65kHz를 발표한 거는 그만큼 자기네가 플랫하게 낼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다.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직접 테스트하면서 녹음한 곡을 좀 틀어드릴 거예요. 한 3곡 정도 녹음했는데, 우선 듣기 전에 시스템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녹음한 시스템은요, 일단은 소스 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룬을 사용해서 룬 코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웨이버사의 룬 코어 W 코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같은 웨이버사의 W 스트리머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DAC는 국내 브랜드 바노디오의 파이어버드 MK3 DAC 사용했고요. 프리앰프는 매킨토시의 C55 신제품입니다. 사용을 했고, 파워앰프는 패스랩스의 클래스 A 증폭하는 파워앰프인데 모노블럭 XA60.5 이렇게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3곡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Birds flying high, you know how I feel. Sun in the sky, you know how I feel. Breeze drifting on by, you know how I feel.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for me. Fish in the sea, you know how I feel.
river running free. You know how I feel. Blossom on the tree. You know how I feel.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for me. And I'm feeling good.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na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go say it out. 아침이 너무 멀어서 say it out. 훌쩍 커버렸어, 함께한 기억처럼. 널 보는 내 마음은 어느새 여름 지나가. 기다렸지, all this time. Do you want somebody like I want somebody? 날 보고 웃었지만 do you think about me now? Yeah, all the time, yeah, all the time. I got no time to lose. 내 길었던 하루 안 보고 싶어. 라따따따 놀린 심장. I got nothing to lose. 날 좋아한다고. 라따따따 놀린 심장. But I don't want to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네, 세 곡 들어보셨는데요. 첫 번째는 나윤서님의 요즘 신보에서 한 곡 틀어드렸고, 두 번째는 뉴진스, 세 번째는 조성진이 참여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한번 들어봤습니다. 야마하 기존의 뭐 NS5000이나 NS2000A 그리고 600A 이렇게 다 들어봤는데,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물론 자일론과 가온비 나무를 섞어서 만든 이 진동판의 어떤 해상력, 그리고 굉장한 그 대역폭, 특히 고역 쪽, 이런 부분도 많이 정말 들어오는데, 그 소리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싱싱하고 비비드한, 생생한 이런 사운드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곡 뉴진스 곡에서 네.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나윤선 곡에서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아까 이제 그 녹음하면서 들어봤는데, 네. 이 앞에 거대한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음이 나오는 벽, 그러니까 사운드 월인데, 예. 그러니까 대형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고서 얘네가 악기 만드는 회사였지. 예. 그러니까 이 앞에 또렷하게 맺힌 그 악기와 등장한 사람이
노래를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무슨 공진 억제 챔버라든지 네. 뭐 흡음기 이런 거 따지기보다 와 진짜 악기와 사람이 등장해서 노래하고 연주하는구나. 예. 이런 거대한 무슨 느낌, 예. 실체감 이런 거에 되게 감탄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드라이브 유닛으로 인해서 나오는 사운드가 일단은 우선이긴 한데 확실히 인클로저가 정말 조용하다. 네. 예. 인클로저로 인해서 그 유닛의 후방으로 나오는 뭐 에너지라든가 포트로 나오는 특히 이제 저역 쪽의 노이즈라든가 그걸로 인한 뭐 피크나 딥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절제되어 있지 않나. 네. 예. 그래서 배경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많이 자주 뭐 리뷰에서 하는 얘기지만 정말 소리 외에 다른 노이즈가 잘 안 들리는 예, 그런 예, 특성들이 많이 귀에 들어오네요. 예. 그리고 이제 600A랑 개인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SMB나 소리가 좀 정갈한 맛은 600A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이 800A는 어떤 저음의 다이내믹스라든지 예. 좀 더 제 가슴을 누르는 그 음의 압력은 확실히 6.5인치 우퍼를 쓴 이 그렇죠. 800A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전체적인 음의 양감이라든지 풍성함 그리고 이 음수, 그러니까 음소가 진짜 많이 쏟아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 800A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는 제가 볼 때는 뭐 장르를 특별히 가르지는 않아요. 굉장히 올라운더로 쓸 수 있는 스피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뭐 클래식 이런 대편성 녹음도 들어봤는데 일단은 무대가 그러니까 북쉘프 치고는 상당히 크게 네. 크고 입체적으로 많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리가 정말 그 깔끔하고 다른 야마의 기기들하고 겹치는 부분들은 많이 있죠. 굉장히 좀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막 잔상을 막 너무 오래 남기면서 뭐 이렇게 자기 색깔을 막 어필한다기보다는 정말 깨끗하고 명징하게 원래 고유의 악기 소리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네. 그런 느낌들 인상적이었네요. 저 세 번째 조성진 이 피아노 협주곡을 들어보면은 또 이제 600A랑 좀 머릿속으로 좀 비교를 해봤는데 네. 얘가 감도가 1dB이 더 높잖아요. 86.5 그렇죠. 데시벨. 예.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소리를 좀 더 수월하게 내는 것 같아요. 같은 음압이라고 해도 네. 얘가 좀 더 쑥쑥 나온다는 느낌을 네. 이 대편성곡에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볼륨을 그러니까 녹음할 때 볼륨을 조금 낮췄어요. 예, 그렇게 해도 비슷한 그렇죠. 음압 레벨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야마하가 야심차게 준비한 두 개의 북쉘프 NS600A와 NS800A 그 두 개 중에 NS800A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